예, 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한 대로 2021년 그 미국 대학 입시 11학년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10개의 기획물의 두 번째 세션인 미국 대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제가 갖고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질문 다시 볼게요. 미국 대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미국 대학교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 무엇에만 조금 너무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봅시다. 그 스탠퍼드도 오늘 어저께인가 발표 났죠. 그리고 브라운도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곧 날 텐데. 이들 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admission process에서 holistic review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구성 요건은 academic excellence, intellectual vitality, extracurriculars, and context.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평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보고 싶다. 그래서 핵심은 이들이 표현하는 그 인재상은 어떠한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상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입시에 관여를 했을 때 입시 자체는 아이가 보는데 부모님이 너무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잘못된 거는 본인의 한국 경험을 가지고 미국 입시에 대입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경험과 미국 입시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봐요. 우리 선배는 뭐뭇을 했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은 뭐뭇을 했지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항 중에서 이 컨텍스트가 안 나와요. 어차피 보면은 평가받는 사람은 이 아이인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했던 내용을 갖고 껴맞춰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실패하는 원인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대가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한다는 거는 인재상도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어떠한 인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미국 입시를 준비했을 때는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 그 다음에 미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그 아이가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충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인재상이라는 내용을 갖고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이 인재상을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범하는 세 가지 큰 실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적 경험을 대입시킨다는 거.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기준을 대입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의 기준만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실패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기획물에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어떠한 인재상이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인재상이 이렇게 더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인재상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11학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 남았죠. 그다음에 10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인재상을 충족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아니면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과거 기준, 그 다음에 한국 기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학점이죠. 학점. 제가 상담 받을 때 아니면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는 성적이 좋아요. 우리 아이는 B가 한두 개 있어요. 우리 아이는 뭐 성적이 뭐 1등은 아니지만 2등이에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만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GPA는 잊으세요. GPA가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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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GPA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적 마인드인 것 같아요. 한국은 0.1점이라도 더 높으면은 더 좋은 학교 가는 그런 위계질서가 철저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요새는 좀 다르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걸 보고 있는 학부모님도 나보다 1점 높은 애가 나보다 좋은 학교를 갔고, 나보다 1점 낮은 애가 나보다 안 좋은 학교를 갔어요. 하지만 한번 봅시다. 미국 대학교에서는 1등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톱스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너네, 뭐 물론 예외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화해서 얘기하자면은 너네 학년에서 한 10% 안에만 들어라. 그러면은 그 정도로 너의 아카데믹 리거나 아카데믹 포텐셜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표를 봅시다. 여기서 나와 있는 수치들은 뭐냐면은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순서는 뭐냐면은 이제 admission 퍼센티지예요. 합격률. 그래서 컬럼비아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5%밖에 합격을 안 하는 반면에 코넬은 지원자의 한 11%가 합격을 해요. 그래서 100명이 지원을 한다면 컬럼비아는 5명이 붙고 그다음에 코넬은 11명이 붙는 꼴이 되겠죠. 평균적으로. 하지만 더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옆에 있는 이 96, 93, 91, 92, 91, 95, 94, 83 코넬은 좀 다르지만 이 퍼센티지를 보는 거예요. 이 퍼센티지는 뭐냐면은 합격생들의 몇 프로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성적 10% 안에 드는지 이 통계는 공개해요. 1등 했는지는 공개 안 해요. 2등 했는지도 공개 안 해요. 공개하는 건 뭐냐면은 합격생들의 성적이 그 학생 출신 학교에 상위 10%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서 컬럼비아를 한번 봅시다. 합격생들의 96%가 10% 안에 들어요. 그 다음에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합격생들의 93%가 10% 안에 드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은 91%, 예일은 92%, 브라운은 9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보면은 미국에서는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성적이 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가지고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socially disadvantaged 그룹을 뺀다면은 결국 합격한 학생의 100%가 거의 모든 아이들이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10% 안에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슬라이드를 이걸로 시작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만약 아이가 성적이 5% 안에 드는데 나 1등 졸업하겠다고 활동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내 성적이 20% 바뀐데 내가 아이비리그를 가겠다? 그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니면 서론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GPA는 1, 2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통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은 졸업하는 기수에서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10%.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느 정도껏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1등이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학교에 10% 안에만 든다면은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성적이 1등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재상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스탠포드에서 말했던 4가지 요건들 중에 하나가 academic excellence였어요. 그 excellence라는 거는 1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 안에만 든다면 된다는 그런 발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6가지의 인재상의 변화예요. 이 6가지의 인재상의 변화를 봄으로써 그리고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오늘 이 설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과연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인재상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한 10가지 기획물로 나갈 건데 오늘은 2번째하고 3번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6회, 7회, 8회 가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아직도 좀 가치 중심적으로 가고 질문 중심적으로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할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이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1입니다. 첫 번째 인재상 한번 봅시다. 앞으로 6개의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파란색과 빨간색 내용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은 과거의 인재상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앞으로 미래의 인재상이라는 거를 제가 언급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러한 기준들을 삼은 거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석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학교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 서트란 단어 하나의 차이에서 그 대학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근거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에는 from finding the answer to finding the problem. 봅시다. 과거에는 답을 찾는 아이를 원했는데 현재에는 문제를 찾는 아이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잘 봅시다. 답을 찾는 아이에서 문제를 찾는 아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우리는 항상 답을 원해요. 수학 문제도 맞길 바라고 그다음에 한국 아이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아이들이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질문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이나 영문학이나 아니면 인문학에 대해서는 애들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고 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활동들도 되게 결과 중심적인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내 가지고 답이 나오면은 수상받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답을 찾는 건 중요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답을 찾는 아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되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답을 찾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또 리더십과 관련된 건데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것만 한다는 아이예요. 잘 봅시다. 우리가 답을 찾는 거는 언제 찾나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답을 찾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소극적이고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나 상관없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평온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이든 간에.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케이,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미래 인재상은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는 그리고 문제를 찾아서 본인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initiative taking 그래서 적극성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새 인재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봅시다. 리더십 예시로 이걸 한번 접근해 볼게요. Finding the answer to the problem. 내가 학교의 학생회장이에요.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학교에. 그럼 뭐예요? 그럼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것도 좋은 리더십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리더라는 거는 뭘 하나요? 과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 다음에 지금 과거에서 이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개선점이 무엇이 있는지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인재상인 것 같아요.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고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기존에 있던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업이든 공동체든 활동이든 간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단계를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아이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dvocacy, 소수를 위한 봉사활동 이거는 문제를 본인이 가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의 의식 개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첫 번째 이런 finding the answer에서 finding the problem으로 전환하는 인재상이 필요하다는 게 명확하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 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문제는 뭘까요?
그래 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를 발견하는 아이가 미래의 인재상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문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찾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언제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찾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뒤로 가자면은 본인이 이상을 갖고 있어야죠. 꿈을 갖고 있어야죠. 꿈이 없는 아이들은 문제도 없어요. 왜냐면 그냥 만족스러우니까.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거 듣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걸 듣는 아이들은 본인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너의 이상은 뭔지, 너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지, 이러한 목적 의식이 없다면은 절대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목적 의식이 없다면은 문제도 없음에도 더불어 그러면은 소극적인 리더십. 언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대응하는 인간밖에 안 되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가지고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개선하는 그런 리더십은 보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컨트로버셜하면서도 가장 미국이 원하는 아니면 미국이라고 하자고 가장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이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서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야 되는 하나의 가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러한 인재상이라는 건 이런 problem finding 아니면은 그 problem seeking 이런 인재상은 커뮤니티나 contribution이나 advocacy 등으로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던져야 될 질문들을 두 개 던지겠습니다. 이 problem finding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한테 한번 던지세요. 내가 what can I do? 내가 더 할 수 있는 건 뭘까?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아니면은 who can I help? 누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항상 던지세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들이 필요한 건 뭐지? 그리고 더 해야 되는 건 뭐지? 이런 걸 던지는 순간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해결하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필요한 인재상의 첫 번째 구성 요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은 과거에는 답을 찾는 아이가 중요했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아이가 중요하냐면은 질문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아이가 성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에세이나 이력서나 아니면은 디스크립션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인재상이고요. 두 번째 인재상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연장선인데 이거는 from responding to commands to relying on curiosity. 이렇게 봅시다. 우리는 조직 생활을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자체도 아니면 스쿨도 조직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에이전 스테레오타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동양 애들은 아니면 한국 아이들은 되게 말 잘 들어요. 순종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꼭 해요. 그리고 그 말썽도 안 피우고 이러한 되게 어떻게 보면 착하고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선생님이 말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순종적인 인간형을 우리 부모님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좋지만 is that enough? 근데 예시를 볼게요. 우리가 과거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도 이거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 대기업이나 조직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20년 전 생각해 봅시다. 그게 대세였어요. 하지만 한 20년 전, 15년 전부터 어떤 붐이 일어났죠? 실리콘밸리. 근데 걔네들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애들이 호기심이 많은 애들이 그냥 지식을 갖고 사업을 한 거예요. 이 호기심. 그래서 물론 이걸 통해 가지고 학교 생활에서 리벨리어스하게 어디에 도전하라는 건 아니에요.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의 이력서 상에서는 그리고 본인의 활동상에서는 이러한 curiosity, 어떻게 보면은 호기심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호기심이라는 거는 다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언급했던 스탠포드의 4가지 요건 중에 두 번째 요건이 뭐였죠?
academic or intellectual vitality잖아요. 그거 자체가 호기심이에요. 내가 학업적 호기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extracurricular activities. 아까 제가 어떤 거에서 벗어나자 그랬어요. 한국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자 그랬고 친구가 하는 것에서 벗어나자 그랬고 그 다음에 과거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다방면으로 추구하는 거죠. 이 다방면으로 추구하는 건 또 뭘 의미합니까? 다이버시티를 의미하잖아요. 이와 같이 미래의 인재상은 제가 봤을 땐 이 호기심 driven 아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호기심은 어떻게 되냐? 호기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아이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뭘 잘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골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골프를 잘하고 싶으면은 동영상도 보게 될 거고 대회도 보게 될 거고 연습장도 가게 될 거고 필드도 나가야 되고 레슨도 받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이론도 공부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연습도 해보게 될 거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호기심이 생겨요.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호기심이 발동하는 근거들은 뭐냐면은 적어도 본인의 활동 두세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이게 다방면으로 나와야 돼요. For example, 내가 어느 아카데믹하게 봅시다. 내가 아카데믹하게 특정한 전공이나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학교 수업이 부족하니까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가와 의견을 나눠야 되겠죠.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죠. 또한 이러한 호기심 빌딩을 통해 가지고 인턴십을 하겠죠. 리서치를 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남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믹 부분에서도 이런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제에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이걸 추구해요. 하지만 호기심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업 듣고 리서치 페이퍼 하나 써요. 그건 뭐예요? 그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과거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남들이 했던 거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아, 우리 부모님이 너 여기 가서 그 어느 교수님 있으니까 그분한테 좀 배워라. 네, 엄마 가서 배울게요. 그리고 돈 주고 글쓰기. 이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 선배가 리서치 페이퍼 하나 썼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이러한 커맨드에 리스폰딩 하는 인재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호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가 미래의 인재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지금 이력서를 정리할 때 만약 내가 한 방향으로만 한 우물만 파고 있다면은 이것도 뉘앙스의 차이인데 한 우물 파도 좋아요. 근데 한 우물 팔 때마도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카데믹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하면은 뭐 하겠어요?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걸로 끝내요. 대회 나가고. 그런데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은 진짜 음악이 좋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단체에 가서도 할 거고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음악이 좋으면은 그거에 대한 클래식하고 모던의 그 퓨전적인 실험도 할 거고 이러한 지속적인 큐리오시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스탠퍼드에서는 academic vitality 에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ommon app main essay도 이런 게 있어요. lose track of time essay. 난 이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게 curiosity 에세이거든요.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들이 이거를 안 쓰는데 안 쓰는 이유는 못 써요. 왜냐하면 호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에세이를 쓰는 아이들이 결론은 좋았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미래 인재상이 나타나는 이러한 호기심 베이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호기심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 세 가지 질문을 본인한테 던지세요. 일단 호기심을 가지려면은 여러분의 호기심이에요. 부모님의 호기심도 아니고 대학교가 원하는 호기심도 아니고 주변 사람이 원하는 호기심도 아닙니다. It's your curiosity. 그러면은 나한테 질문을 해야죠. 첫 번째 질문. What do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게 뭔지. 되게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너 좋아하는 거 있니? 하면은 저 수학 좋아해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네? 어떻게 좋아하는 게 수학이에요. 오케이, it's okay. 그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좋아하는 걸 찾아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순간 호기심이 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적인 거 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what am I good at? 내가 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잘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잘하는 거는 아이들이 쉽게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도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what is meaningful to me?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뭐지?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뭐 하버드 가는 게 나한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다. 그럼 그 아이는 하버드 절대 못 가요. 어떻게 대학이 목적이 됩니까, 인생에서? 그 어떠한 대학교도 대학이 목적이 되는 아이는 뽑질 않아요. 더 큰 목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curiosity driven life를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거는 그 아이한테 솔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넌 뭘 좋아하니? 넌 뭘 잘하니? 그리고 너는 너한테는 뭐가 의미 있니? 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순간 그거를 활동화시키세요. 그런 활동화를 시키면은 미래에 원하는 이 단순히 명령에 반응하는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삶을 사는 그러한 인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아이. 그러니까 미래 인재상이고요. 두 번째 인재상은 뭐였냐면은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삶을 다양하게 사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인재상. 오케이. 세 번째 인재상은 봅시다. From meticulous planning and perfection to trying and learning from trial and errors. 오케이, 좋아요. 계획 좋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죠?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요새 어차피 인터넷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구글 캘린더나 이걸 통해가지고 본인의 계획을 쓰지만 여기 계신 이걸 듣는 학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그 이상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가지고 시계처럼 그린 다음에 몇 시에 기상해 가지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시에 점심 먹고 또 몇 시에 공부하고 이런 계획을 짰을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어른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 계획 100% 이행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계획만 짜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 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좋을지 심사숙고하면서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99% 아이들은 이 계획에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이게 좋을까? 아니야, 이게 더 좋지. 아니야, 이게 더 좋을 거야. 지금 이게 시간이 없는데 이게 우선인데 계획만 너무 짜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짜면서 이거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의미가 있을까? 이거 나 잘못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 완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또 안 해요. 그러면 그런 계획하다가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다가 한 2, 3개월이 지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계획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계획 능력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요새는 뭐냐면은 정보도 많고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두 단어, trying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ial and error. 많은 사람들이 trial and error를 싫어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낭비. 그리고 실패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되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게 다 성공적이라면은 왜 살까요? 인생이 재밌는 거는 우연이란 것도 있고, 인생이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고 인생이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재밌어요. 잘 봅시다. 제가 또 골프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m 퍼팅이 남았어요. 짧게 치는 아이들은 아무리 계획하고 짧게 치는 아이는 절대 못 넣어요. 그런데 직감을 믿고 길게 치는 아이는 늘 확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만 하는 아이들, 그리고 완벽성만 추구하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족쇄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력서에서는 이와 같이 시행착오, 실패,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행착오를 통해가지고 아이가 성장하고 아이가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액션 베이스드 활동을 하는, 그리고 이러한 액션 베이스드, 그 다음에 experimental based,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은 이 사람은 doer예요. 행동하는 사람. 이러한 이력서를 가져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좋은 에세이가 나와요.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도 보다 더 팀 콜라보레이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결과도 좋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적은 건 3번입니다. 한번 봅시다. Why do you do what everyone else is doing? 왜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트라이얼 앤 에러를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획과 결과에 대한 그 보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Asian prejudice. 한국 아이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되게 계획적이고 지금부터 나는 12월 달에 뭐 하고 1월 달에 뭐 하고 2월 달에 뭐 하고 3월 달에 뭐 하고 4월 달에 뭐 하고 여름 뭐 하고 9월 달에 뭐 하고 이런 식의 계획만 짜는데 계획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획을 짜면은 실천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그 계획이 중간에 수정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어차피 계획이라는 건 변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가 원하는 세 번째 인재상 계획만 가지고 남들이 했던 걸 따라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안 하는 인재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흔적에서 이 아이가 많은 것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좌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걸 더 시도하고 그러한 두어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그 다음에 미국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들이 졸업해 가지고 사회에서 살 때 사회가 필요한 인재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를 했는데 첫 번째는 문제의식을 가진 아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호기심을 가진 아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실패하더라도 실행으로 옮기는 아이. 그런데 네 번째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왜 아이들이 이런 걸 못할까라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제목 자체는 The Importance of Exit라고 했어요. Exit. 떠나는 거죠. 자리를 비우는 거.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떠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 전환은. 과거는 뭐냐면 from being content and satisfied with what I have.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가 되냐면 courage to stop and start something new. 아까 말했던 그 curiosity 아니면은 trial and error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적어도 지금 내가 있는 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도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 적어도라는 멘탈리티가 너무 지배적이에요. 우리 아이가 남들 비해서 뭐가 약한데 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 때문인데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리더 절대 안 돼요. 혁신도 가져올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러한 트라이얼 앤 에러를 못하는 거, 큐리어시티를 못 갖는 거, 그 다음에 프로블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겁을 먹어서 그래요. 왜냐면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기에 벅찬데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이거라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에 내가 갖고 있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어떻게든 뭔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데 그런 인재는 미국 어떻게 보면은 미래 인재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what I have, being content and being satisfied with where I am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변명이에요.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요. 다 시간 없어요. 본인만 시간 없는 줄 알아요? 본인만 24시간 살고 나머지는 25시간 사나요, 하루를?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요. 본인만 학교 가세요? 아이들 다 학교 가요. 본인만 숙제 많아요? 애들도 숙제 많아요. 본인만 SAT 공부하세요? 애들도 SAT 공부해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시간이 없다라는 논리의 피해자예요. 변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못 가요. 이게 시간 낭비라는 거죠. 왜 결과가 불투명한데 이걸 해야 될까요? 그런데
시간 낭비가 아니죠. 이런 과정을 통해 서 여러분들이 성숙하니까. 그래서 시간의 부족, 시간의 낭비, 그다음에 자신감 없음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을 만족하는 아이들이 형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뭔가라도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러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미국이 원하는 인재상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뭐냐면은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아이들은 그냥 지금 내가 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지금 내가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주하는 인간형이잖아요. 그런 인간형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자신감 가지세요. 실패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력서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내가 새로운 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미국 대학교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나 아니면 코어 밸류스나 아니면은 퓨처 이니셔티브를 보면은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Students who explore new frontiers, 새로운 horizon, 새로운 영역, 새로운 그 무엇. 근데 그 새로운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you have to exit. 내가 지금 만족하는 거기서 exit가 없다면은 어떻게 새로운 데를 가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courage to stop and starting something new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력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인재상에서 현대 인재상으로 탈피하는 그러한 가장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가볼게요. 이건 제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From possessive to sharing. 소유에서 공유로. 한번 근데 이거를 시작할 때 하나의 애넥도트를 읽어볼게요. I can share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For toddlers, 그러니까 이건 유아죠. 유아들, 아기들. Sharing can be a hard concept to grasp. 이들에게는 공유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개념이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꼬맹이들은 다 자기가 내 거를 잡고 자기만 가지려고 해요. 뺏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면 나누라 그러면 울잖아요. But with the help of this book, they will learn that sharing can be fun. 오케이. 이 문구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되게 재밌잖아요. 우리가 possessive 하는 아이는 결국 어떤 아이예요? 유아예요, 유아. 애기예요, 애기. 자기가 갖고 있는 인형을 남들과 같이 놀라 그러면 울고,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을 남들과 같이 먹자 그러면 울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 연구하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시험 보고, 나를 위해서 활동하고, 나를 위해서 리더십 타이틀을 이렇게 누적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그것만 하는 아이들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아랑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프리매추어한 자기 중심적인 애기예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학교는. 여러분들도 만약 지금 그 본인의 자식들이 뭐 음식 갖고 나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 그랬을 때 울고, 그 다음에 하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장난감을 아니면은 게임을 친구들과 나누지 말고 혼자서 독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떤 아이로 보여요?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이력을 보면은 다 나예요. 다 소유. 그러면 이게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 아이는 이 토들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금 다섯 번째 possessive to sharing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경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미국 대학교 입시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렇게 봅시다. 근데 이 sharing은 하버드하고 예일은 sharing of knowledge, 지식의 sharing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브라운은 뭘 강조합니까? sharing of values, sharing of governance. 그다음에 컬럼비아랑 등등은 sharing of economy, sharing of community.
미국 대학교 모두 다 sharing of something이에요. 아까 말했던 academics, activities, values, governance, community, economy 모두 다 possessing이 아니라 sharing으로 다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다 던져야 될 질문이 What are you sharing?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력서를 본 다음에 ask yourself, what have you shared? Or what are you sharing? 아니면 what will you be sharing? 다시 여러분들 이력서를 한번 본 다음에요. 이력서 디스크립션 자체는 되게 achievement로 돼 있을 거예요. 나는 대단하다. Perfect. 과거에는 우리가 이 논의 자체가 from old to new잖아요. 과거에는 더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특히 미국 상위 대학교들은 they don't talk about possessing anything. It's all about sharing.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서에 한번 써보세요. Contribution, sharing. 그래서 각 활동 밑에다가 What have I shared? 해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What have I shared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Contribution이 나와요. 기여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 강조했듯이 근래에 와서 미국 입시에서 가장 대두되는 에세이 주제는 Y 메이저도 중요하지만 동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How have you contributed to your community? Or how will you contribute to our community? 이 contribution to community 에세이거든요. 그러면은 Isn't that in essence sharing? sharing이잖아요. Right? 그 다음에 Y major essay. Y major essay도 내가 진짜 천재여가지고 글을 쓸 때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Y major essay 쓸 때도 What is your ultimate goal? ultimate goal 자체도 아까 그 하버드하고 예일이 나왔듯이 sharing of knowledge to resolve social problems.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더 강조할 텐데 we have to go from possessing to owing. we are possessing to sharing.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극단적인 예시를 했는데 sharing을 못하는 애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터들러밖에 없어요. 꼬맹이들, 애기들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sharing을 안 했다라면은 how are you different from a toddler? 그리고 어떻게 터들러가 하버드 들어가고 아이비리그 들어가고 힙스 들어가고 톱 20 학교로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인한테 던져보세요. What are you sharing? 아니면 What have you shared? If you shared nothing and if you are sharing nothing 그러면은 How can I share? What will I share? 해가지고 앞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학업이든 whether it be your value system, perspective, governance experience, knowledge, or whatever you're good at, make sure that you share with others. 남들과 share 하세요. 그래야지만 you're making a positive impact on both your community and the individual. 남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밸류 하나 남았죠. 그런데 이거는 이 possessive에서 sharing으로 넘어갔을 때 아이들한테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perspective랑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봅시다. From understanding to sympathy and identification. 이건 제가 뭐 이해를 더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에서 공감하는 그러한 철학을 갖고 사는 아이들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wounded healer. wounded healer라는 건 뭐냐면은 남을 도왔을 때 나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남들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공감해가지고 더욱더 무언가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일은 다 해요. 아, 얘네들이 필요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봉사 가서 하겠다. 그건 이해의 단계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변하냐면요. 더 해주고 싶어요. You want to take that additional step.
You become curious. You want to take that initiative. You want to go beyond your safety zone. You want to share more. 앞에 말했던 5가지 가치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공감을 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모든 걸 좀 공감 좀 하세요. 사람들은. 근데 이 공감은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나 이제부터 공감해야지 이러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감 능력은 언제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해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많이 투자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들에 대한 공감이 없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이 질문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게 이 이해와 공감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volunteering이나 리더십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 많은 아이들의 volunteering description 보면은 어디 가서 페인트 칠하고 어디 가서 뭐 노인정 가서 일하고 또 어디 가서 음악을 공연하고 기타 등등 내용을 써요. 오케이. 그거는 다 이해에서 바탕된 거죠. 왜냐면은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 오케이 나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줄게. 끝. 하지만 막상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이걸로써 불충분하다는 그 공감이 생겨요. 지금 내가 하는 걸로써 내가 더 할 게 있다라는. 그러면은 이 아이의 디스크립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새롭게 무엇을 해줬다. 내가 이러한 활동의 다양성을 어떻게 더했다. 이런 식의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해와 공감이 이런 면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선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서 2번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나한테 주어진 그것 외에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지금 나한테 주어진 그것 말고 나는 추가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If that is a no, then you're in serious trouble.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비로소 3번에 나와 있는 You make a difference. You make a positive impact. You bring that positive contribution.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sharing이 realize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제가 시작한 건 뭐냐면은 3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러한 인재상에 대한 잘못된 시작점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시작점의 근거는 뭐였냐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국 경험에 의존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에 빗대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이 아직도 과거 기준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변해요. 과거에서 원했던 가치들이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과거에서 중요했던 가치들이 아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들이 아니면 더 중요한 인재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은 첫 번째, 답을 제공하는 사람들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답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은 initiative taking.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만사를 접근하는 아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 낭비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본인이 발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자신 있는 거에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 커뮤니티 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러한 커뮤니티를 가기 위해서 나는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empathy based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6가지 내용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그리고 이러한 6가지 내용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답을 찾아야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시
준비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학교 입시해서 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좋은 모습을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보다 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내용들은 되게 또한 가치 중심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가치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가치들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이러한 방향성이 없다면은 내가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러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원하는 인재상의 조건을 여러분들은 충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목표가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에 목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 대학교 가는 게 목표라고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확신하에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자료들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가치들을 실장 생활에 적용하는 거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많은 대화와 이 또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적용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질문이 있거나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항상 나와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카카오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청하시면은 아니면 도움을 청하시면은 저와 같이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보다 더 여러분들이 미래 인재상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학교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원서나 에세이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